오직 나라를 구해야겠다 하는 일념으로 1950년 8월 25일 훈련소가 아닌 육사단 사령부 수색대에 학도병으로서 현지 입대를 했습니다. 약 1주간 집총훈련과 사격훈련, 분대전투, 포복훈련 등 이런 기초적인 전투훈련을 받고 곧바로 화산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능선을 경계를 두고 정말 육탄으로 싸웠습니다. 적도 잘 보이지도 안 하고 서로 막 쏘고 이랬는데, 그때 북진할 때 화산에는 아군이고 저 시체들이 막 질비하게 있어가지고 부르도자로 이렇게 밀치고 길을 뚫고 북진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참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때는 무기도 요즘처럼 신무기도 아니고 재래식 무기로 적을 육탄으로 막았는 겁니다. 인진강 왜 고랑포라고 있습니다. 고랑포 38선 거기서 머물다가 한 이틀 있으니까 북진 가는 이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전후는 그 청천도 전후인데 내 앞에 이 사람은 가고 나는 그 뒤에 약 한 5보 뒤에 좀 내가 갔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이죠. 내 앞에서 팍 쓰러졌는데 보니까 총을 맞았는 게 얼굴부터 가슴으로 차고 나갔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전선에서 또 싸우는 전우들에게 영원한 뼈덕을 기원합니다. 새벽 2시에 중대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웃 마을에 사는 중대장 부인이 적진에 많은 걱정이 된다 해서 거기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운전병을 통해 가지고 당일날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산턱에서 폐장복용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운전병은 직사하고 중대장과 나하고는 간신히 담벼락을 통해 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공병은 전차 부대가 내려오면 말이지, 교량을 파괴하라. 교량을 파괴하면 전차가 저지되거든요. 그리고 그 임무를 받아가지고 교량 파괴하고 후퇴하라는 명령을 거세해가지고 임무인이 심한 게, 징계하는 게 심한 게 말이에요. 그래, 내려오면서 한강 철교를 폭파하고 그 후로 이제 보영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일개 소대 지휘하는데, 그래, 인민군이 하도 공격하는 게 심해가지고 우리 소대를 후퇴시켰어요. 후퇴시키고 난 뒤에 내가 제일 뒤에 이래 후퇴하는 도중에 죽을 뻔했어요. 2대중만 앞에 나가도 내가 죽었을 거래요. 그런데 그 2대중 안 되면서 늦게 가는 때면서 내가 살아가지고 오늘까지 이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수도사단에 내가 무선통신병으로 있었는데 그때 포위가 돼가지고 2중 3중으로 포위가 돼가지고 부대 지원을 해달라. 지금 포위가 2중 3중으로 돼 있다. 이런 정보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다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포위망을 뚫고 나왔습니다. 비행기가 한번 무르륵 하면 다 잊어먹어요. 내 자식 잊어먹고, 내 딸 잊어먹고, 내 형도 잊어먹고, 내 부모도 잊어먹고, 못 찾아요. 그 많은 숫자가 어떻게 알을 못 찾아가지고 찾지도 못해가지고 가족이 전부 흩어져가지고서 울음바다고 그런 장면이라요. 그 장면을 본다 하면 참 한심하게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을 내가 목격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중공군이 120mm 포를 쏘면 아주 먼 데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포탄 날라오는 소리가 그야말로 화살이 날라오는 것으로 쉐쉐쉐쉐 들리는데 그래가지고 좀 죽이 달랐고 애원하는 병사도 있었고 다리를 들고 부상당해가지고
빨리 이생병하고 찾는 병사 아비규환입니다. 6.25 참전 노병들의 이국 헌신한 그 정신을 이어받아 주시고 유엔군과 미군의 참전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해 주신 그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마시고 현재 노병들의 이국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그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어 전투되다 보니까 큰 전투가 없었고 간간에 이제 주간에는 이제 쉬고 야간 전투가 많이 심했어요. 그때는 신병으로서 처음 전방에 올라가서 사는 우리가 죽는 걸 처음 봤다고 그래요. 그래 보니까 그때는 사람 죽는 게가 문제가 아니고 죽는다 사는다 그 생각도 없었어요. 나이 원체 젊으니 나도 18살에 군에 갔으니까 시체가 전쟁에 맞아 철모고 오시고 시체 100만 원 맞고 있잖아요. 그게 막 천재같이 누르지는데 그걸 건드지도 못하고 엄청 많아놓으니까 시체도 많아가 진짜 바로 밟고 다니는데 뭐. 그게가 우리 주장선 북쪽, 남쪽 같으면은 우리 수습이 되는데 그쪽은 지금 여기 지대, 중립지대 되니까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어린 나이니까 또 내주가 가면 보니까 겁도 나더라니까. 인민군 호치 쟁취할 휴전될 때 휴전될 모르니까 서로가 호치를 앞 잘 보이고 위치 좋은 데 찾아가려고 휴전된다 하니까 노다지 왔다 갔다 뭐 하면은 우리가 뺏기고 낮에는 국군이 점령하고 낮에는 점령하는 것은 우리가 제트기를 하는 비행기 그게 포격을 해주니까 점령하고 밤되면 저 개미면들 막 오니까 또 후퇴하고 이걸 반복해가지고 한 달 동안 했습니다. 포반장을 했는데 포반장 81mm 매일 교대로 업비 올라갑니다. 그때는 통신기가 전화선을 가지고 가가지고 전화를 겁니다. 포탄만 선이 끊기있어요. 끊기니까 포를 안 쏘니까 포탄 안 떨어진다. 81mm 우리 중대도 다 죽는다. 밑에 내려가 봐라. 내려오니까 포가 파열되어 있습니다. 미자벌이 23시간 쏘니까 포열이 열이 나가지고 파괴됐다. 밤에는 막 왜 가만히 막 다발총으로 혹은 적군이 막 습격해 옵니다. 피리 소리, 꽹가리 소리, 북소리 이래 지르면서 온통 우리 아군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군도 정말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참 있는 힘을 다해서 조국을 지키고 평화로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같이 정말 평화적인 통일로 잘 살아나가는 그러한 세계의 앞장서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아이들에게 깊이 심어주고 우리 조국을 온 세계에 빛낼 수 있는 훌륭한 역군이 되자 이 말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전방이 자욱하게 올라오는 게 전부 적군이라. 그 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임하사고 보디 판단하기를 우리가 후퇴를 해가 내빼야지 적하고 상대할 수도 없고 그 넘어 나오는 동안에 박격포탄 세례를 여러 수십 번 맞고 총알도 날아오고 하여튼 안 죽고 사는 것만 해도 1000명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평화롭게 사는 게 적이 오는 걸 모르고 적이 있는 걸 느끼지 못하고 모두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하고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젊은 청소년들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명지뢰가 터졌다는 보고를 받고 전 중대에 전투 비상배치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81mm 박격포
그 조명탄을 8발을 발사하락했어요. 전방에 대해서 저는 중대 전체가 다 사격을 다 했어요. 그래서 밤 12시 반경에 작전을 멈추고 새벽 7시 해 뜨면서 요래 기어들어오는 그런 세이파, 우리로 말하면 특공대입니다. 베트남에서 세이파를 잡은 제가 최초입니다. 월남전은 우리 한국전하고 틀려가지고 앞으로 공격, 뒤로 방어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움직일수록 우리가 불리하죠. 걔들은 표적이 되니까. 장거리에 들어가면 우리 갈라지고 상거리끼리 나옵니다. 거기에 이래 최근에 댕긴 흔적을 보고 거기다 집중 매복을 시켰어요. 그래 모아 이거를 앞으로 처음 설치해 놓고 그런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우리 부하직원의 피해가 없이 전가를 올렸다는 거. 동화작전에서 일개 소대가 있다는 정보를 얻고 우리가 정문과 우측을 맡아서 들어가다가 한 18명 정도 사살하고 뒤산으로 도망가는 적을 발견하고 우리 소대가 추격을 해가지고 따라가다가 적이 수류탄을 던지는 통에 그 수류탄에 우리 아군 3명이 같이 다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동굴 탐색에 들어가면은 체류탄을 쏘아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적은 투항하면은 사살하고 포로로 잡는 수도 있고 투항 막 완전히 반항하면은 쏘아가 사살을 하는 게고 우리한테 이제 그걸 하겠다고 하면은 포로를 잡고 막 이러한 게 뭐 수차례 했습니다. 비엔반에서 주로 이제 우리가 그 작전 수행 중에 그 동굴을 탐색 발견해가지고 그 동굴을 수색해가지고 하면서 그 분대원들이 한 5명을 데리고 탐색한 결과 한 4명이 이제 사살이 되었고 중대 상황실에서 우리 일중대 사거리 안에 동굴이 있다 이래가지고 급히 헬기를 타고 출동하라. 그러니까 가면서도 고향 생각도 나고 부모님 생각도 나고 여차하면 죽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가는 거래요. 딱 그래 들어가는데도 나도 막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죠. 그때 거기서 한 23분 정도 교전이 붙었어요. 그 사이에 내가 빨리 무전병한테 헬기를 보내라. 빨리 요청해라. 빨리 나가야 되니까 교전이 끝나고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AK 2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살이 5명이 죽었어요. 그래야 거기에서 이제 막 현역한 공을 세워가지고 이런 무공훈장을 탔어요. 새벽에 이제 베트콩 그런들이 나타났어요. 그래 막 터뜨리고 수류탄 던지고 이래가 이제 총격전이 벌어졌죠. 그래 한 시간 이래 총알이 날아가고 이래 했어요. 예, 오이나 내 총 맞았지. 총 맞기는 못 맞아. 안타까면서 하다가 이거 뭐 불루한 이래 보니 피라. 그래 괜찮다 하면 병원에 가자 하면서 구성된 우리 전우들 소식을 알아본 게 가다가 뭐 숨이 넘어갔어요. 그때 우리 중대 수색 작전 가가지고 계곡에 한 20여 명이 이제 한 25명 될 기라요. 빨아보고 참 모여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중대장이 이제 조금 더 올라가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그래 작전을 하자 합니다. 베트콩들이 모여오다 그랬으니까 올 줄 몰랐는 모양이지. 혼비백산에 다 도망가 버린 길에. 그리고 한 2-3시간 막 수류탄 던지고 가다가 또 한 수십 명이 죽었어요. 죽었을 게 1명 죽었대. 민노아 전투에 나와가지고 전투를 했는데 전우 한 사람을 치료하다가 위생병 한 사람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물이 가득 차고 뭐 강물이 되는 논바닥에 이래 헬리콥터로 보니까 있는데 베트콩은 야자수 나무에서 우리 보고 총을 쏘고 이쪽에는 우리 전우들은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 사격을 하고 그런데 이래가 숨 쉴 때만 이래 하고 이래 들어갔는데 워낙 시체가 한 3일 부패가 됐으니까 구더기가 막 내 얼굴에 몸에 막 다 흘러내리더라. 그래도 그거를 내가 마다하지 않고 미국 나오면서 참 이래 고생을 했습니다. 내 전우가 여기까지 와서 이래 희생됐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래서 그 시체를 부대가 인수를 했습니다. 베트콩이 어딘가 있다 그런 정보를 좀 듣고 수색
정찰과 이제 그런데 동굴 정찰이 많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가다 보면 자들이 다 총을 어디 딱 장치를 해가 있다가 그 이제 자기 목표대로 총이 들어오면 총을 쏘겠다므로 한 사람은 희생당하고 그 다음에 사주 경계를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작전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걸 자꾸 잠 못 자가면 기억되면 잠을 못 드는데 저게 전우가 희생되어 혈기를 불러서 태워주고 그러니까 아이고 부리는 이름 그 이름이 지금 그 서울 동작동 묘지가 누워 있지만은 그 참 그 평생가 잊어집니다. 도랑이 있었어요. 도랑이 이래 있는데 외나무 다리만도 그 나무만 이래 하나 떡 놔놓고 그냥 건너가는 길이에요. 그걸 건너가 가는데 그 길목을 차단을 했는 기라. 한 9시 반쯤 됐는데 오는데 이거 틀림없다 싶어 그래발 갖다 누지를 붙는 기라. 얼마나 그래만 얼마나 시더니 팔도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참 전쟁이나 그런 거는 일어나가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참 허무해요. 이 팔 떨어지고 다리 떨어지는 적들의 시신을 갖다가 많이 봤거든요.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내일은 한번 촌락을 기습하자. 그래서 좀 아침에 일찍 출발했어요. 그 야자수 입구나 이런 걸로 집을 엉성하게 초가집 비슷하게 한 10동 정도가 있었어요. 탄약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 탄약통에 부비트랩이 설치되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열어보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살밥이 있더라고요. 그럼 분명히 몇 분 전에 이게 배트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계속 기다렸죠. 그러니까 4명까지 나타났는데 여자는 하나도 없고 전부 남자들이었어요. 소대장 사격 명령에 의해서 조준사격 하는 거죠. 한 방에 날려버리죠. 기억이 안 걸립니다. 그런 건. 나라가 힘이 없으면 비참해진다는 거죠. 그런 걸 하려면은 요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갔고 군사력도 10위 안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더 부강하게 해서 1, 2위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도 통일도 하고 후세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야죠. 성룡부대 3대대 승용작전에 우리 부대가 참가하게 되어 우리는 4개 분대를 통솔하여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일간 밀림 지역을 탐색하던 중에 우리 분대 앞에 밀림 지역에 숨어있는 베트콩 수명을 발견하고 우리 분대하고 치열한 교전을 한 중 저는 어깨에 총상을 입었고 그 다음에 베트콩 수명을 사살하였습니다. 이영만리 월남전선에서 전투를 한 노병으로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도 국가 방위를 철저히 하려면은 국군들이 충성심을 가지고 국가를 바로 세워야 이 나라 자손만대에 우리나라가 영원히 이 길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공병장으로서 1968년 1월 5일부로 주월 건설지원단 비둘기 부대의 국민대대 본무중대대로 고입되어 본무중대 인수하에 반경 2km 된 지점에 정밀 토끼 모식 수색작전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동굴 유교운동 때문에 그 당시에 수류탄으로 한 100여 발의 수류탄을 투척했습니다. 투척한 후에 아무 소식이 없어서 10분 후에 가가지고 보니 그 지역 파헤치고 꽃게나 사고로 파헤쳤는데 거기서 다량의 무기 및 다른 실탄 노획품을 노획했습니다. 우리 현재 6.25 참전 국방 유공자나 우리 베트남 참전 유공자들이 현재 국가에서 이 처우를 너무너무 잘 안 뜹니다. 이 목숨을 바친 무공 수자들은 별도로 대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입니다. 북가산이라고 있거든요. 원래 북가산, 제일 높은 산입니다. 우리 부하들 데리고 전투지로 올라가니까 집이 하나 있는데 사람 예감이라는 게 있습니까? 저 새끼들이 저 혹시나 있는가 싶어서 내가 이상히 봤는데 손이 쫙 보이더라고. 손이 아따 여름 됐다.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래 뺑 들어가지고 막 총을 쏘니까 한 놈이 자빠지대. 그래도 그러면 안 죽으려고 수류탄을 갖다 집어 던지는데 엎드려라! 다 엎드리고 난데 내가 나도 엎드리고 내 발 요 뒷구멍이 수류탄이 맞았어. 우리 세대는 이미 지난 세대지만은 젊은 세대들한테는 전쟁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전쟁이 나면은 니 내 할 것 없이 다 죽거든. 다 죽어. 사는 사람 없어요. 전쟁 나면. 그래서 전쟁이 안 났으면 하고 바라는 게 내 마음.